안녕하세요. 오늘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 사건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사기로 하든 어, 그다음에 뭐 배임으로 법정 대응을 하든 분명히 저희하고 엄청난 그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그 국회 방송을 오늘 다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의 거기에서도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억을 하지요. 근데 그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검찰과 경찰의 규모를 봤을 때, 검찰은 한 6천 명, 그러니까 검사가 한 6천 명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검찰이 6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법 그 수사관들까지 포함을 해서 6천 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인력이 약 13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오늘 거기에 그 질의자로 나왔던 분들 중에서 김예원 변호사가 좀 나이도 좀 젊고 하신데 장애도 눈 쪽에 좀 있으신 것 같고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가장 그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인가 21년 1월 달인가 20년 1월 달인가 하여튼 간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시행이 된 이후에 이 그러니까 뭐 이 돈 없고 그다음에 이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피해자인데 고소를 했을 경우에 입건이 되는 경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전체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검찰도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그 100이라는 수에서 1에서 그러니까 이걸 100%라고 했을 때 1%에서 뭐 2%, 3%, 4%, 5% 거기에서는 오늘 이야기된 거는 뭐 1%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수 때문에 이게 어, 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어, 지금도 그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우리와 별개의 이유 때문에 어,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장동, 김건희 사건, 뭐 그 윤석열의 이 내란 사건, 기타 등등 그다음에 뭐 대기업 관련된 내용 다 돈 있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와 관련되어서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논리가 검찰 개혁을 하고 나서 그러면 권력 집중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거를 그 그 경찰학과 교수가 그 다음은 경찰 개혁이 또 일어나야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갖고 오늘 그 변호사분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중대 범죄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겪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이라는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시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한 4년, 음, 갑자기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어, 암호화폐의 가격이,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기가 2020년, 21년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이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뭐 폴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5달러 수준인데 55달러를 갔다거나 뭐 다른 것들도 솔라나도 뭐 한 134달러, 134달러가 아니고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었지? 하여튼 간에 엄청 올라갔다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0달러 수준까지 와 있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직도 90% 정도,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90% 수준까지 올라온 거는 그나마 좀 나은 거고 나머지들은 그 이하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 신규로 나온 것들은 그런 최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이런 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가상자산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가격 이원화를 적용하지 않는 싱글 프라이스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격만, 거래소의 가격만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이상은 그걸 다시 쳐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실 없어요. 사람들은 가상자산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떠한 뭐 거의 일반적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증대라는 게그 경제적인 여건 자체가 개선이 되고 또는 그다음에 그 상품이 특출하게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차별화되는 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걸 매출로 연결을 시켰을 때 거기에 가치는 그냥 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클리어가 되고 개선이 됐을 때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분명 이거는 실적으로서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뭐 사업 아이템 속에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크게 개선이 되는 거 이런 거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게 다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그거는 거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가상자산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그,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20년, 21년 이렇게 거쳐오면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일종의 검찰 개혁이 된 거지요. 그리고 수사권은 대부분이 넘어갔고 보안 수사, 재수사 이런 것들이 이의 신청 부분도 그렇고 했을 때 이 지금 검수완박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뭐 지금 검찰 개혁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한테만 넘어가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공소 기소만 하는 쪽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얼만큼 실적이 있었고 수사 경험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런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을 때 그 경찰관이 기본 지식, 이 사건을 수사할 만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배당이 됐느냐.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을 때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되게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네명의 그 질의자들 중에서 그 변호사, 변호사와 대학 교수가 나왔지만 실제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이 수사기간이 그 길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를 조금 큰 거든 적은 거든 간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는데 경찰이 어떠한 사건이 들어오면은 배당을 할 때 정말 이 사건은 이 사람이나 이 팀에서 하거나 할 정도로 그러면 그 팀이라는 데서도 그 팀원들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능력치, 그다음에 지식 정도에 따라 가지고 분배가 그렇게 좀, 어, 그 사건의 내용 정도, 범죄 정도에 따라 가지고 배분이 됐느냐.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거는 피해자들, 니들은 그냥 뒤지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또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일단은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세밀하게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 저는, 그 네 명 중에서 두 명은 어떻게 보면은 그 빨리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쪽이고 두 명은 세세하게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일반 피해자들, 그러니까 일반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로 되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게 사법인데 사법권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수사당국이라든가 여기에서 입건 또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걸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은 그냥 피해자들은 다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10명의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범죄자로 무고한, 어, 그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뭐 하는데 틀린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닌데 거꾸로 수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10명이라는 피해자가 한 명의 저기,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뭐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범죄를 조작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손가락으로 꼽든지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 다 쓰든지 아니면은 뭐 그 숫자를 좀 늘린다 치더라도 그 숫자에 비해 가지고 피해자들의 숫자를 그렇게 이게 뭐 산술적으로 그냥 대입을 했을 때 10명이 생겼을 때 10명의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둔갑이 돼 가지고 형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10명일 때는 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100명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그 경찰의 수사 뭐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이 두 가지가 없도록 해야죠. 검찰에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를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한 명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통상은 우리와 같은 이런 가상자산 다단계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범죄자는 소수고 거기에 피해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피해자가 돼요. 그럼 민생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민생을 위한 건지 어떤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여야, 현 정부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고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국정을 잘 이끌고 그다음에 입법기관인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인 국회가 제대로 된 법을 위반을 해서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 뭐 그 법으로 명문화되어서 그거를 적용을 받도록만 하면 되는데 법이라는 게 그런 법을 만들면 있어 가지고 그 사실 뼈대는 만들어 놓고 차곡차곡 차곡차곡 세밀하게 채워 넣는다는 게 통상은 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사람들이 그 입법을 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법안 제출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법안 제출이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사라지는 법안들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이미 하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에 차곡차곡 세밀하게 갖다 맞춰 넣는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나는 일단 할 거 해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든 국민들이 이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든 뭐 누구한테 주든 줘놔 놓고 줬을 때 그 줬는 쪽이 이런 특별한 분야의 사건을 다뤘을 때 다룰 수 있어야지만이 그만한 지식,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권한만 떨렁 주고 소위 말해서 수사의 그 결과를 제대로 내는 것은 의무잖아요. 권한은 줬는데 의무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그냥 일반,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당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사건만 하더라도 울산경찰청이라는 데에서 수사를, 2022년 2월부터 제보에 의해 가 인지수사를 진행을 했고, 한 8개월 이후 어느 정도, 뭐, 그쪽에서는 그냥 사기라고, 가상자산 사기, 범죄 사기 범죄가 있다라고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수사를 한 8개월 동안 자체적으로만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했다는 사람, 경찰들을 만나가지고, 이 우리 KOK에 대한 이 시스템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가격 이원화에 대한 가격 이원화 정책의 플랫폼 가격이 뭐고, 거래소 가격이 뭐고, 플랫폼 가격이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뭐고, 스테이킹을 하게 된 거는 현금인지 가상자산인지 이런 거.
모른다 이거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이라고 하면 저도 처음부터 사기라고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2022년 2월부터 해가지고 24년 12월 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11월, 12월 그 어대쯤에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그거를 기소를 했다. 송치가 좀 빨리 됐을 건데 그때 보안 수사도 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 기소가 되고 25년 올해 1월 17일에 기소가 되고 나서 이 1월 17일에 1차 공판이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9차에 걸쳐 가지고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따지더라도 22년 2월 달부터 23년 2월, 24년 2월, 25년 2월 가면 만 3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경찰에서 할 일 송치까지 딱 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22년 보안 수사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가고 기소 전까지 할 일 딱 끝냈을 때가 24년 예를 들어서 뭐 11월까지 했다. 그럼 3개월 빼면은 2년 9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건은 배임 같은 경우에는 강남경찰서에서 1년 3개월을 끌었고, 그 다음에 재수사 또 5개월 끌었는 거 18개월 끌었는데, 여기서는 불송치를 했는데 재수사를 하라고, 전면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낸 상태고, 그거를 또 5개월 해가지고 18개월을, 1년 8개월을 까먹고,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울산 경찰청으로 보냈어요. 울산 경찰청에서 받은 사람들은 배임과 관련한 또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같은 개혁 케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또 7개월이 또 흐른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어떤 데는 지금 재판까지 갔는데 왜 우리는 배임으로 하는 건 아직 경찰에 남아 있느냐.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듯이 이거는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 사건도 23년 1월부터 해가지고 24년 1월, 25년 1월, 그러면 지금 6월, 7월이니까 2년 6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사기로 진행을 한 것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한 기준으로 따지면 그때까지 또 사기건과 관련해서도 아마 경찰이 있었을 거예요. 경찰이 그동안 22년 2월부터 한 8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감능수사관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8개월 동안 인지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이라든가 기본적인 그 수사 자체를 해온 거지요. 근데 우리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우리 사건 수사를 했던 쪽에서는 분명히 네 번째 불송치를 한 경찰관이 분명히 저한테 전화상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압수수색을 해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지를 좀 찝어주세요. 그 이유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보내줬죠.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느냐? 불송치를 시켰어요. 이게 경찰이라고요. 그런데 사기로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단체의 소위 말하는 리더격들이 경찰에 가서 얼만큼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설명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따로 뭐 한번 말씀을 녹화가 안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같이 이 정도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반적인 금융 사기처럼 해가지고 비유적으로 가상자산
가상자산이 뭐, 여기는 된다 그러면 여기 현금, 암호화폐 대 현금. 이런 개념으로 예치라는 걸 스테이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다는 개념으로 송치를 한 거고, 송치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공소장에 돈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 48만 명으로부터 뭐 72만 회에 거쳐갖고 돈을 받아. 이거를 그 시세 2조 몇천억에 해당이 되는 그 암호화폐로 바꿔서 예치를 했다. 말 자체가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몇 명 거기까지는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그것까지 맞아요. 뭘 받았느냐? 돈을 받았다고 해요. 왜? 경찰이 그렇게 줬으니까. 수사할 권한을 검찰한테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2차 공판, 1차 공판, 2차 공판에서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나왔던 이야기가 주심 판사가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즉 암호화폐냐 이거죠. 2차 때 검사가 답변을 했어요. 원금은 현금이다. 여러분들 중에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현금으로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병신 따까리다. 왜? 우리는 현금으로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으로 지금 보이는 그 상황 자체만 보는 거지요. 누구는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제가 뭐 그런 표현 종종 쓰는데,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하나 슬쩍 갖다 얹어가지고 되는 경우와, 우리는 처음부터 맨땅 헤딩 밥상을 차리기 위해 가지고 재료를 모으고 재료를 요리를 해가지고 식기에다 뭐 쟁반이든 식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밥상 위에다 올려놓는 것까지 우리가 다 했어요. 저는 변호사가 있기는 한데, 변호사가 다른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서 하질 못했어요. 우리는 딱 1천만 원 줬어요. 성공 사례비도 없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다 줬어요. 5만 건밖에 못 줬다고요. 기대할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울산경찰청에 지금 우리 변호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7개월이 지났지만. 왜? 가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비율을 딱 그렇게만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직접 안 해봤으니까. 조금 빠졌는데,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나 하면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역량이 갖춰져 있는 상태의 사람한테 해당되는 고로한 분야의 특별한 분야.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가상자산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이 사업,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게 일반 기업처럼 금융 당국이라든가 금융 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규제를 받는 쪽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성하게 생겼는 거를 일선경찰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선경찰서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들이 수사와 관련되는 경찰관들은 수십 건의 사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많이 들어오니까 배당을 해요. 한 번도 경험 없는 사람한테 툭 던져줘요. 가상자산 범죄 KOK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어느 세월에 수사를 해서 이 결과를 내겠어요. 이거 하나만 받아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용어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찾아보고 그 단어를 끼워가지고 또 내용을 쭉 보다가 또 모르겠으면 또 다른 그 단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또 알아가지고 이걸 또 보고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최후의 보호라고 하는 법적인 법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요번에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그러면서 남부 지검에 있는 그 임시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변경이 되는 남부 지검으로 우리 사건을 어차피 사기건과 관련해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배임과 관련되는 사건만이라도 이 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로 이관을 좀 시켜줄 수 없겠느냐. 그거는 경찰청과 검찰청 간의 청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검에 고발했어요. 대검에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어요. 지금까지는 검찰청이에요. 이 사건을 어디로 보냈느냐? 경찰청으로 보냈어요. 수사권이 거기에 있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어요. 그러면 청간의 이동이지요. 그러면은 저거 남부 저거 뭐 울산경찰청에서 판단을 이렇게 해야지요. 수사 개시가 가능한 사건이 경찰 내부에도 있지만은 검찰에도 있다고 했을 때 이관을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 기니까 앞으로는 제가 그냥 합수부라고만 할게요.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라는 게 그거는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범죄만을 다루라고 하는 이런 이런 조직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7개 유관기관과, 그 다음에 경찰, 수사관들, 검사 4명, 뭐 이런 식으로 포진이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울산경찰청에서 이미 했던 수사가 했던 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이거를 남부지검으로 보내는 것 자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남경찰서로 보냈어요. 청간의 이동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거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해가지고는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7개월을 끌 게 아니고 그런 정보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보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 자체를 그런 게 그 저기 합수부라는 그전에는 합수단이었죠. 이게 2023년 7월 26일에 발족이 됐어요. 올해 2월 27일에 정식 조직으로 정원을 해가지고 정식 조직으로 남부지검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사를 내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내용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겠어요? 이게 경찰이라고요. 근데
무 싹둑 자르듯이 수사권은 전부 다 줘. 그러면은 지리자들 중에서 그 나온 변호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사가 부실하게 해가지고 넘어온 거에 대해 가지고 보안 수사 요청도 못하고 수사권도 없고 그럼 뭐 경찰대학이 아니고 경찰학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안 수사보다는 보안 조사. 수사라는 개념을 저 단어를 쓰지 말고 또 혼란을 주고 수사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보안 수사 요청도 없고 재수사 요청도 없고 그랬을 때 검사가 보기에는 기소를 해가지고 기소장 자체를 쓰기도 불편할 만큼 수사 기록 내용이 부실했을 때 그런 요청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기소를 해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면 이 소위 말하는 원고 측이 누가 됐느냐? 검사잖아요. 검사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 기록을 가지고서 재판에 가서 붙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원금이 현금이라고 하는 그 범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피해가 있었던 게 현금이다. 그래서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해가지고 넘겨줬어요. 검찰에. 검찰에 넘겨줘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법정에 갔어요.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게 원금이 현금이 아닌데 원금이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원금이 현금이 아니고 가상자산이었는데 원금이 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금액이 확정적으로 확정 금액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현금이라고 했을 때는 확정 금액이 똑같지요. 불변이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해가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5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짜리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돈의 가치가 500만 원이 안 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500만 원의 이야기죠. 근데 가상자산은 내가 100개를 넣었을 때 그 당시에 거래소의 가격이 뭐 처음에 들어갈 때 1달러였다. 그러면 100개면은 100달러잖아요. 하나로 따지면은 한 3만 5천 원? 뭐 이 정도 되죠.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0.0001달러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개니까 0.01달러예요. 이게 원금이에요. 이런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검사가 실질적으로 뭐 피해자로부터 또는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저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피의자 측에서도 피고인 측에서도 그거를 뭐 조사를 할 수만 있다 면 수사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되지요. 수사를 출석 조사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누구 보고 누구만 좋은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범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이다. 우리의 피해자의 수는 몇 명이냐? 80만 명이다.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피고인 측이 운영을 하던 업체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예요. 그리고 메인넷을 가동을 했고 메인넷의 기축 통화인 MDM이라는 거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 업체에 엔지니어들이 소위 말하는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쭉 절비한 상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변호사를 14명을 고용을 했다, 선임을 했다. 근데 원고 측인 피해자들의 상황을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비대위가 150명, 200명이 모여 있다. 그 사람들이 거출을 하면 돈 얼마 되겠어요? 변호사 몇 명 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리더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경찰에 이야기를 한 게 원금이 현금이다. 왜? 플랫폼 가격을 곱해가지고 US 달러로 단위가 US 달러니까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원금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넣은 게 뭐냐? 가상자산이잖아요. 해지를 하면 뭘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아요. 나누기 플랫폼 가격이에요. 단위가 떨어지는 게 US 달러,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에도 US 달러니까 단위가 나눠버리면 날라가 버려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숫자만 남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정도, 가진 그, 자금의 정도,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이 정도도 비교가 안 돼요. 이런데, 경찰이 그걸 듣고서 그렇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송치를 하는 것과 이게 저희가 남부지검으로 가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합수부로 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수부로 가면은 수사권, 현재 상태에서는 수사권, 수사 개시와 기소권을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냐? 변호사 필요 없어요. 고소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쨌든, 기소가, 수사와 기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이 수사는 누가 하느냐? 사법수사관이, 사복수사관이 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전체 경찰 수가 뭐 13만 명이면은, 거기에 13만 명 중에 20%가 사복경찰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수사권을 경찰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검찰이 이 그러니까 어, 수, 머리와 손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발과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수사 통제권 하에서 검찰의 어떻게 보면 지휘 하에서 경찰이 그러니까 한쪽은 두뇌 역할을 하고 하나는 발로 뛰어서 수사를 하는 이런 걸 그, 했을 때 별 문제가 되느냐. 이 정도는 남겨놔야지 정말 어려운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오늘 나온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이게 입헌이 77년 전에 해가지고 입헌이 됐는데 여기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검사가 수사 지휘를 맡아가며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거의 2020년까지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은 숫자의 검사들이 일일이 발을 띈 게 아니고 발로 뛰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경찰이 한 거지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수사의 속도나 질이 그래도 빨랐고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그게
많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 그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에는 발로 뛰고 이것도 요거 한 만큼, 요만큼만 수사를 해야 딱 주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오다가 오면 그만큼도 수사하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요렇게 하면 되고, 한데, 이거는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술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그,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수사가 진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뒤지고 이 뒤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일반 소위 말해서 돈 없고 좀 지식이 부족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정말 뒤지는 거예요. 오늘 국회에서 있는 사람들,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뭐, 아예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고 검찰 개혁안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정말 있느냐. 그런데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일일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일반 국민 중에서도 저와 같이 좀 당해보고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할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들은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검찰 개혁을 하든 지랄 떨든 어떤 거를 하든 국정에서 뭘 하든 예를 들면은 민생 쿠폰 주는 거 거기는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실제로 당해본 게 없으면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제가 어제 그런 내용의 그 영상을 올린 이유가 직접적인 관련으로 피해자들의 모임 속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내용을 앞뒤 재보지 않고 올라온 글 중에서 눈에 탁탁 들어오는 일정과 관련되고 뭐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어떤 데는 벌써 그 재판에 가고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뭐 아직도 경찰 단계에 있다. 눈에 보이는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원금이 현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으로 받을 거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목매가지고 지금 사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도 수량 보장이라는 거에는 이제 확실한 개념이 있어요. 원금이 가상화폐인 수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원금이 현금이 될 수 없다. 그다음에 원금이 내가 가지고 시작을 한 거는 현금이지만 현금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 매도자한테 간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넘긴 자료는 그게 아니에요. 원금이 현금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다릴 가치가 있냐, 결과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 사람이 아니면 한 조직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기도 저지를 수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배임, 다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배임, 어떤 부분은 사기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의적 공소 사실에는 횡령이다. 예비적 공소 사실은 배임으로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횡령이라는 건 재물에 해당이 되니까 주의적 공소 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 사실 배임은 유죄. 1, 2심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는 지금 피의자라고 하지만은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피고인으로 표현을 하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그 가해자로 취급이 되는 조금 피의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기 유사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는 고소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배임과 관련해서도 이 사람은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사건도 추가로 기소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우리는 시간적으로 봐가지고는 비대위가 했는 시간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결코 늦지도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수사 종결이 일어났어야죠. 어떻게? 송치해서 지금 비슷한 시기에 기소가 돼 있어야죠. 근데 왜 늦었어요? 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5개월 까먹었어요. 울산경찰서에서 또 사건 이것과 관련해 지금 시간을 뭐 법리 검토 뭐 수사해가지고 7개월 또 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분들이 더 답답하겠어요. 제가 더 답답하겠어요. 저는 할 만큼 정말, 어, 정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하시는 시간 중에 제가 올리는 영상이 예를 들어 1시간짜리면 1시간 다 들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뭐 소수의 분들은 관심도가 정말 높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줌 한번 했는 영상 보고 단톡방 한번 보고 뭐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글 올라오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면서 막 머리 싸매가면서 소위 말해서 대가리 빡 터지도록 생각을 이것저것 해가면서 최대한 구멍을 만들지 않고서 다음 액션도 준비를 하고 지금 준비 뭐 새벽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보면은 손 놓고 싶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저를 위해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내가 할 일을 네가 해주니까 니한테 뭐 월 얼마씩 주겠다. 뭐 100만 원 주든 2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글 올라오는 내용 보면은 사실 제대로 알고서 올린 글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비대위나 이런 쪽에서 언론사에다가 뭐 한두 개 보냈는 게 한두 언론사에서 했던 게 쭉 퍼져가지고 이게 뭐 일반적인 사기처럼 원금을 그 돈을 뭐 몇 조 원 정도를 갈취를 하고 그래서 사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거를 다시 제대로 된 내용으로 뒤집어 놓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틀린 내용인데.
근데 걸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내놓으면은 제가 그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해가지고 4시간 다 뺏겨야 되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대응이 있어가지고, 그냥 로스트 타임이에요. 로스트 타임이라고요. 오늘 저는 검찰 개혁안, 여야 막론하고 거기 오신 분들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뭐, 하든, 제가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뭐가 문제냐? 수사의 질이라는 거고, 수사의 질과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정상적으로 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한 명이 생기는 것보다 10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갖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뭐 재심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와 같이 범죄자 몇 명 때문에 80만 명이 뒤집어버리겠는데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수사 인력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할 만한 쪽으로 옮겨주거나 아니면은 뭐 국수본 저거 못해도 뭐 경찰청 내에 뭐 제일 좀난 국수본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았는 그 분야에다가 배임과 관련해서는 또 더더군다나 해보지 않은 데다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가지고 지금 뭐 꾸역꾸역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검찰 개혁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급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정치와 관련이 있는 고위직 검사들일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드러날 만큼 어떻게든 살을 도려내듯 그렇게 하고 민생과 관련된, 정말 우리 사건은 민생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도 8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선량한 80만 명, 정말 소위 말해서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깜깜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또 뒤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풀어주는 쪽. 이게 어떻게 보면 최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고위직이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과 연관관계, 뭐 관련성, 또는 대기업 총수들 또는 기업 뭐 회장, 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경제 범죄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게 이제 검사하고 연결이 되는 커넥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려낼 건지를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지.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되는 수사를 받고서 최소한 최후의 보루인 법에 기대 볼 수 있는 이것 자체를 유지를 시켜서 이거를 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법안으로 이게 뭐 개혁이 되든지 해서 법안이 뭐 통과를 해가지고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저는 오늘 국회에서 뭐 나왔던 내용 이런 것들은 미안하지만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거기에 김예원
그 변호사님하고 요 분의 이 그 발표 내용이 정말 저는 그냥 막 가슴에 팍팍 꽂힐 정도로 너무 우리의 심정하고 똑같다. 근데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정치권의 그다음에 기득권자들 간에 이 오랜 뭐 어떻게 보면은 쌓여 있던 거를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서로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지키고 싶고 하나는 없애버리고 싶고 근데 야당도 지금은 검찰 개혁안에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음에도 명확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 세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부터 먼저 통과를 시켜갖고, 예를 들어갖고, 검경 수사권 분할로 해가지고 공소청, 뭐, 중수본, 중수청, 뭐, 그 다음에 또 뭐, 국가 뭐, 수사위원회인가 뭐 그런 게 있다는 그걸 이제 만든다는 건데, 수사를 아니, 그러니까 13만 명이 있으면은, 뭐, 거기에서는 또 소수의 인원들은 그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체계를 다 만들어 놓지 않고, 이 일을 쳐낼 만한 능력자들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자르듯이 탁탁탁 해놔버리면은, 이야말로 우리 보고 너들은 그냥 무식하고 돈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니까 너들은 그냥 뒤져.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거예요. 니들은 우리 안중에도 없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뭐냐?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에서 다뤄지기 위해 가지고는 수사부터가 제대로 돼야 돼요. 수사가 된 거를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됐는 거 기소한 사람이 가지고 검사가 저쪽 빵빵한 범죄자들은 통상적으로 빵빵한 변호사들을 써요. 피해자들은 빵빵한 변호사는 그냥 국선 변호사를 쓰거나 아니면 정말 이 좀 약하지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자들이 돈 빵빵 쓰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들은 정말 제가 앞서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뒤집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비대위 사람들도 피해자들이라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제가 그러니까 범죄합동수사부에다가 사기유사신 방문판매법 위반과 관련되는 거를 보낸다고 했을 때 저희 배임 사건을 같이 보낸다고 했을 때 합수부에서 어느 것을 채택을 할까? 사기, 일부, 고 레벨들, 배임, 재단, 운영사 이쪽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제가 좀 과격한 표현도 썼는데, 정말 이거는 뭐 과격한 표현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모든 것들을 경찰한테 줬잖아요. 수사한 결과가 모든 것에 기반해요. 재판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뭐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느냐, 수사 결과에 대한 걸로 결론이 나요.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기소하는 거는 검찰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쪽의 수사 부분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고,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안 수사까지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찔한 게 불송치가 됐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엄하게 해가지고 불송치를 내려가고 수사 종결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만 울고 뒤지는 거예요. 우리만 뒤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멍청한 경찰 때문에. 근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왜 제가 오늘 열나서 연락에 막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